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과책은 다 준비하셨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5학년에 올라와서 아마 처음 만나게 되는 새로운 과목이 실과일 거예요. 실과책 지금 한번 쑥 넘겨보면서 뭘 배우는 과목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실과란 어떤 과목인 것 같으세요?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요. 실과라는 건 실생활, 실천, 과목을 줄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초적인 일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실과 시간에 직접 실습하고 경험해 보면서 우리 삶을 가꿔 나가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자, 실과를 배우면 뭐가 좋을까요? 우리가 왜 실과를 배워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실과를 배우면요, 소중한 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실과 시간에는 막 음식 만드는 거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고 음식을 더 건강하게 먹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또 분리수거를 하는 그런 방법도 배워요. 그래서 우리 환경을 아껴줄 수도 있고요. 또 직업에 관해서도 배우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직업이 뭔지 그런 걸 알아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놓은 건 굉장히 일부예요. 여러분들 딱 봐도 실과 시간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배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실과 열심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들 작년에 온라인 학습을 들었기 때문에 올해는 한 학년 성장한 만큼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잘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늘은 아동기 발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 또래 친구가 쓴 일기를 살짝 같이 읽어봅시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친구들과 옷을 사러 갔다. 작년 봄에 샀던 옷들이 벌써 조금 작아졌다. 나랑 매일 함께 노는 3명의 친구들이 같이 가줬다. 그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 너무 즐겁다. 중학교에 가서도 우리끼리 계속 이렇게 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원이가 다른 반 친구와 싸웠다며 속상해해서 우리가 고민 상담을 해주었다. 집에 오는 길에는 서점에 들러서 책도 구경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언니가 읽던 고학년 책을 발견했다. 그때는 엄청 어렵게만 보였었는데 다시 보니 어렵지 않았다. 네, 자, 여러분과 똑같은 5학년 학생이 쓴 일기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어떤가요?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도 아마 이 일기를 쓴 은우처럼 매일 같이 노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반 친구랑 싸우기도 하고 고민 상담도 해주고 그럴 거예요. 그죠? 자, 오늘 학습 주제가 아동기 발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동이죠. 그쵸? 여러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 시기를 아동기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발달하는 거 그런 걸 바로 아동기 발달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매일매일 자라는 걸요, 4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4가지가 요 일기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장이나 발달이랑 관련된 내용 뭐가 있는지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한번 지금 눈으로 싹 훑으면서 찾아보세요. 첫 줄부터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첫 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작년에 산 옷이 좀 작아졌대요. 이거 왜 옷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매일매일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많이 성장하는 시기죠. 그래서 옷이 매년 작아지죠. 이런 걸 바로 신체적 발달이라고 합니다. 4가지의 아동기 발달 중에 첫 번째 발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발달이 숨어 있는지 볼까요? 자, 바로 요거예요. 나랑 매일 함께 노는 3명의 친구들. 이게 왜 발달과 관련이 있을까요? 친구들이랑 그냥 노는 건데. 네, 이건요, 바로 사회적 발달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들 같은 이런 시기에는요, 친구가 엄청 중요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는 아마 가족이 제일 중요하고 가족밖에 없었을 거예요. 갓난아기한테 친구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이 자라면서 이제 또래 친구들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가 됩니다. 이런 걸 사회적 발달이라고 해요. 그 다음 3번째 발달은 바로 고민 상담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서적 발달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 아기 때, 유치원생일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고민이나
슬픔 이런 거에 대해서 잘 공감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정서적으로 발달을 하면서 친구가 어떤 얘기를 하면 더 잘 공감해 줄 줄도 알고 친구의 고민을 같이 함께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발달을 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발달은 다시 보니 어렵지 않았다. 네, 뭐가 어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학년 책이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다는 거죠? 네, 바로 인지적 발달입니다. 한마디로 머리가 더 똑똑해지고 더 어려운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4가지 발달을 일기에서 찾아봤는데요. 각 발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신체적 발달입니다. 모든 아기들은 신체적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키도 자라고요. 덩치도 커지고 몸무게도 늘어나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지금 키가 태어났을 때 키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랬으면 아마 여러분의 어머니께서 여러분 낳지 못했을 거예요. 아기 때는 작았다가 점점 커집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덩치만 커지는 게 아니고요. 몸이 자라면서 운동 능력도 같이 발달하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축구를 한다 그러면 공을 찼을 때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일 때 찰 수 있는 거리랑 지금 찰 수 있는 거리는 당연히 다르겠죠. 지금 훨씬 멀리 세게 뻥 공을 찰 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인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몸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걸 2차 성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볼게요. 자, 2번째 발달은 인지적 발달입니다. 아까 은우 일기 중에서 서점에서 어려운 책을 읽게 됐다. 이 내용이랑 관련된 발달이죠. 여러분들 머리, 뇌가 자라면서요. 저학년 때는 읽지 못했던 긴 글도 술술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 어려운 개념 이런 것들도 더 잘 이해를 하게 돼요. 그리고 논리적, 객관적,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치원생일 때보다 훨씬 더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더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것도 뚝딱뚝딱 해결할 수 있는 거죠. 3번째는 정서적 발달입니다. 아까 친구랑 싸운 정원이의 고민 상담을 해줬다 이런 내용이랑 관련된 발달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점점 자라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갓난아기들은 자기 자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이 정도가 되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존재에 대해서도 배려하고 생각하고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예전보다는 한층 더 다양하고 복잡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갓난아기였을 때는 아마 딱 2가지 정도의 감정만 느꼈을 거예요. 좋다, 싫다. 그래서 좋으면 가만히 있거나 웃고 싫으면 으엥 울고 이랬겠죠. 기저귀가 축축하면 으엥, 배고프면 으엥, 졸리면 으엥 이렇게밖에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점점 발달을 하면서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게 된 거죠. 같은 반 친구를 좀 좋아하기도 한다든가 내가 어제 했던 말에 대해서 약간 창피하고 부끄러운 후회 이런 걸 느끼기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 행동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감정이거든요. 이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뇌가 또 발달을 한 것이죠. 네, 마지막은 바로 사회적 발달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가족이나 학급 이런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이나 여러분들 모두, 여러분들 친구들 그룹, 여러분의 가족 이런 집단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내 역할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특히 여러분 나이에는 또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너무 중요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해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발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람마다 발달 속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발달의 개인차라고 해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의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나이 빼고 다 다를걸요? 이름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이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다를 거예요. 비슷할 순 있어도 완벽히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리 나이가 같다고 해도 자라는 속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랑 여러분 친구의 한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키가 더 큰 친구도 있고 작은 친구도 있고, 남학생들 중에서 벌써 목소리가 좀 굵어진 친구도 있고요. 또 뭐 인지적 발달이 많이 돼서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논리적으로 말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쵸? 또 어떤 친구는 같은 학교에 막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친구는 뭐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얼굴에 막 여드름이 나기 시작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여학생들 중에서는 뭐 생리를 하거나 브래지어를 착용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성장 발달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발달이 빠르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내가 발달이 느리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에요. 이 개인차는 너무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동시에 다른 친구를 놀릴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놀리는 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이겠죠. 자기가 다른 친구들보다 발달 속도가 좀 빠른 것 같다, 혹은 늦은 것 같다 라고 해서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발달 특징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동기 발달의 특징, 4가지 발달과 개인차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